안녕하세요. 무명희의 학교종이 땡땡땡입니다. 오늘은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는 돈이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알기에 돈에 대해서 공부해 보려 합니다. 돈을 벌고자 하기 이전에 돈을 바르게 알아야 하는데요. 돈을 모르면 돈이 내게서 떠나게 되고 돈을 모르니 가질 자격 또한 없어지게 됩니다. 돈은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들의 에너지가 돈에 결집되게끔 만들어진 것이며 돈이라는 물질에 우리의 에너지가 함께 녹아져 있답니다. 돈을 많이 가지고 싶으신가요? 지적인 일을 하고자 하면 그 돈이 내게 스스로 오게 되고 내가 먹고 살기 위해 돈을 벌고자 하면 딱 그만큼만 내게 오게 됩니다. 내가 지적인 생각을 하고 지적인 일을 하고자 한다면 지적 수준에 맞게 돈이 나를 찾아옵니다. 내가 이룰 일이 없으면 돈을 가지려고 욕심을 내지 말아야 하고 내게 기본적인 경비라도 오면 감사히 여겨야 합니다. 돈이 필요 없는데 돈을 욕심내는 자는 항상 허덕이게 되는데요. 현재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현재 필요한 것이 내게 와줬고 와준 것을 감사히 여긴다면 돈은 필요한 것 이상으로 내게 다가오게 되고 주신 것을 감사한 마음을 담아 잘 쓰게 된다면 고맙게 여겼기 때문에 돈은 또 오게 됩니다. 반대로 필요한 만큼 내게 왔는데 감사한 마음 없이 그냥 써버린다면 다음 행보가 막히게 됩니다. 생활할 수 있는 돈이 나온다면 그것을 감사할 줄 아는 마음, 이것을 감사하게 여겼으니 지금의 생활보다 더 나은 일을 할 수 있게 경제가 찾아오게 되는 원리입니다. 생활비를 벌게 됐는데 생활비가 왔음을 감사할 줄 모르고 계속해서 돈을 더 벌려고만 한다면 감사할 줄 모르는 자는 큰 돈을 만질 수 있는 자격에서 탈락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세상은 질서를 잡는 시대로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 내 인생, 내 환경, 내 사정이 변하게 됩니다. 생각을 건전하게 한다면 자연은 내게 필요한 걸 다 가져다 줄 것이며 욕심을 낸다면 더 이상은 이루어지지 않게 되죠. 돈에 대한 감사함을 느끼셨다면 본격적으로 돈에 대해 공부해 볼까요? 옛날부터 어른들은 돈에 발이 달렸다, 돈에 눈이 달렸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렸을 적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었는데 지나고 보니 큰 의미가 담겨져 있었어요. 돈은 눈과 발 이상의 것들이 숨겨져 있는데요. 우리가 노력해서 이룬 바가 있는 에너지의 질량이 함께 실려 있습니다. 누군가 일을 하기 위해 흘린 땀의 에너지, 누군가는 이 돈을 벌다 다치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때로는 슬프지만 목숨도 잃게 됩니다. 돈을 벌기 위해 노력한 대가에 보이지 않는 에너지가 돈에 함축되어 돈이라는 물질로 재탄생하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돈은 거룩한 에너지며 국민의 희생과 피와 땀이라는 질량의 에너지가 함께 담겨져 있어 정말 바르게 써야 하는데요. 바르게 쓰지 못한다면 창고 주인은 될 수 없고 보관자의 역할, 즉 창고를 지키는 창고지기 역할만 할 뿐이죠. 돈에 눈과 발이 달렸다는 어르신들의 말씀이 바르게 쓰지 못한다면 바르게 쓸 주인을 찾아 이동하게 된다는 대자연의 돈의 이동법을 뜻한 것이죠.
그럼 돈의 에너지가 어떻게 이동하는지 알아볼까요? 내게 돈이 왔는데 돈을 바르게 관리를 못하면 어떤 식으로든 다치게 되며 삶은 힘들어지게 돼요. 자연의 에너지 이동 법칙이 있는데요. 에너지가 오면 이 에너지를 사용하기 위해선 나를 갖추어야 합니다. 갖추지 않으면 이 에너지가 빠져나가면서 우리를 치고 나가게 되어 있으며 안 뺏기려고 발버둥 칠수록 치고 나가는 수위가 높아지게 됩니다. 그렇게 에너지는 이동하는데요. 주어진 시간 속에서 내가 운영을 못해서 에너지는 때가 되어서 이동하고 있는데 내가 붙들어선 안 됩니다. 질량 있는 물질은 이동하지 않고 가만히 있을 수 없는데요. 한 예로 옷장에 금괴가 있다고 해봅시다. 금괴는 질량 있는 물질로서 혼자 이동하지 못하니 자식이 부모님 몰래 금괴에 손을 대서 헐값에 팔아버려요. 금괴를 팔아받은 돈은 금방 탕진했고 이 사실을 알게 된 부모님은 마음이 아프게 되죠. 이렇게 이동하게 됩니다. 그러나 내가 운용을 잘하면 에너지는 이동하더라도 내 주위에서만 이동하게 됩니다. 운영을 잘하면 돈은 돈줄을 만드는데요. 무슨 뜻이냐면 돈이 왔다 갔다 잘할 수 있게 길을 터놓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고속도로 같은 길이 놓아지게 되죠. 그래서 갔다가도 다시 수월하게 돌아오게 됩니다. 그럼 이 거룩한 돈을 어떤 마음으로 운용해야 할까요?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은행에서 돈을 대출받는다고 가정해 봅시다. 단순히 돈을 가져다 쓰고 그 대가로 이자를 납입하면 된다는 마음으로 쓰기보다는 국민이 일궈놓은 피와 땀이 돈의 형태로 은행에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돈이 아닌 국민들의 희생과 피와 땀을 가져다 쓴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럼 자연의 법칙을 알았으니 국민들이 몰아준 희생과 피와 땀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돈을 써야 할까요? 자연이 돈을 주는 것은 모으는 것이 아닌 잘 쓰라고 주는 것입니다. 어떻게 써야 하냐면 나의 모자라는 부분을 갖추는 데 써야 합니다. 열심히 일만 하고 갖추는데 돈을 쓰지는 않으니 시간이 지나면 돈은 자연스레 모이겠죠. 몇 년 후 대자연은 사람들을 보냅니다. 모인 돈의 양만큼 돈이 작을 때는 작은 사람을 보내주고 돈이 많을 때는 더 큰 사람을 보내줍니다. 그 보내준 사람은 내 돈을 탐내는 사람들입니다. 내 돈을 탐내는 이 사람들에게 내가 갖추지 않아 실력이 없으니 우리가 바르게 상대할 수 있을까요? 갖추라고 준 돈으로 돈만 모았으니 바르게 상대하지 못하여 돈은 정확하게 나가게 됩니다. 지금은 바르게 쓸 줄 모른다면 걷어들이는 시대입니다. 이 말은 이제는 더 이상 줄 때는 지났다는 뜻입니다. 사회의 대표주자인 기업가도 자영업자도 피해갈 수 없고 종교 지도자도 피해갈 수 없고 연예인도 피해갈 수 없으며 개개인 또한 피해갈 수 없습니다. 바르게 쓰지 못한 돈을 가지고 계시다면 바르게 사용할 사람들에게 가져다 주기 위해 대자연이 수금하러 옵니다. 아파서 나가든 사기꾼이 가져가든 빚보증으로 나가든 여러 형태로 사자들을 보내어 대자연은 수금해 갑니다. 그래서 한순간에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1억을 손에 쥐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1억 중 40%만이 나의 몫인데요. 이것은 내가 좌지우지해도 되기 때문에 모아도 되고 내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온전히 나의 몫이에요. 30%는 하늘의 몫입니다. 이것을 내가 쓰면 내가 쓴 만큼 갚아야 합니다. 쓴 만큼 환경이 만들어져 갚아야 될 상황이 반드시 생기게 돼요. 하늘의 몫인 것을 자식에게 주었는데 자식이 명분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기부한 돈이 어찌 사용될지 모르는데 기부를 하시거나 종교 단체에 가져다 주신다면 사용자들이 뜻있고 바르게 사용하지 못해서 오는 결과물들이 어두운 그림자가 우리를 찾아오게 됩니다. 바르게 쓰는 법을 모른다면 내가 갖춰지고 나서 갖춘 만큼 바르게 쓸 수 있는 지혜가 열릴 때까지 하늘의 몫은 그냥 잘 보관하고 계십시오. 또 다른 30%는 지상에 있는 주위의 환경에서 도움을 주는 것이 있습니다. 내 주위의 인연들과 교류하면서 잘 써야 합니다. 소통을 하면서 나가는 경비, 즉 내가 인연들을 통해 배우고 갖추고 해야 되기 때문에 내게 공부할 재료를 가져다 준 인연들과 함께 경비로서 감사하게 써야 합니다. 이 법칙을 지키지 않았을 때 어떤 식으로든 정확하게 나가게 되어 있는데요. 돈을 절에 가져다 주고 교회에 가져다 주고 장학재단에 가져다 준다고 해봅시다. 이런 쓰임은 바른 쓰임이 아닌데요. 과거에는 절과 교회에 가져다 줘도 잘 되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가져다 줬는데 삶이 잘 풀리니 가져다 주었지만 어느 시점부터 돈을 가져다 주어도 잘 되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성장시켜야 되니 다 주었으나 과거와는 다르게 이만큼 성장되었는데 성장된 속에서 계속해서 잘 되기를 바라며 또 가져다 준다. 내가 돈을 가져다 주었고 받은 사람이 잘못 사용하게 된다면 그 벌은 준 사람까지 받게 되는 시대가 왔습니다. 이유는 성장의 시대에서 운용체제로 전환되었기 때문입니다. 즉, 성장을 다했으니 이제는 바르게 운용해야 하는 시대인 거죠. 모든 것이 부족했고 없던 과거에는 성장시켜야 하니 대자연은 간절히 원하고 갖고자 하면 줄 때가 있었으나 이제는 주었으니 어찌 쓰겠느냐, 준 돈을 바르게 쓰고 있느냐 점검하는 시대입니다. 이제는 부를 이루고 싶다고 이룰 수 있는 시대는 지났고 바르게 쓰지 못한 돈은 걷어들이는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부모님의 돈을 탐내지 마세요. 내가 바르게 쓸 명분이 없다면 시간이 걸릴 뿐 돈은 어차피 또 다른 주인을 찾아갈 것입니다. 내가 아는 사람은 잘 쓰는 것 같지도 않은데 왜 잘 살고 있지? 왜냐하면 자연은 공부할 시간을 넉넉하게 주며 기다려주시기 때문에 아직은 본게임도 하지 않은 것이지요. 나는 자연의 법칙인 433 법칙으로 쓰고 싶어도 내 월급은 200만 원이고 생활비로도 모자란데? 나는 은행에 빚이 많은데? 라고 하신 분들이 있겠죠? 그렇다면 이 법칙을 마음에 새기고 나도 그렇게 하리라고 다짐하며 나를 갖추는 데 전념을 해보세요. 직장인이라면 직장에서 내가 할 일이 있음에 감사하고 일용직의 일을 하고 계시다면 두 다리 두 팔로 일할 수 있음을 감사하게 여기시고 두 팔과 두 다리가 아파 일조차 하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나를 갖추는 공부부터 먼저 하셔야 합니다. 물건을 만드는 일을 하고 계시다면 내가 만드는 이 물건들을 사용할 사람들에게 감사함을 표하며 일을 하시다 보면 어느덧 생활이 좋아져 433 법칙으로 살 수 있는
희망적인 날이 반드시 찾아올 것입니다. 명심하세요. 433 법칙 중 하나인 하늘의 몫은 공적인 자금으로 사회와 나라와 인류를 위해 바르게 쓰여져야 하는데요. 저도 아직은 갖추는 단계이다 보니 많은 돈을 주신다 해도 어찌 바르게 써야 할지 아직은 모르기에 큰 돈을 주시지도 않고 훗날 뜻있는 일에 동참하기 위해 지금 제게 주어진 상황에서 노력만 하고 있답니다. 어떤 노력이냐면요. 아프면 왜 아픔이 왔을까? 어렵게 산다면 왜 어렵게 살게 되었을까? 내가 힘들고 가난하게 산다면 왜 이렇게 살고 있을까? 우리 가정이 잘못되었는데 왜 잘못되었을까? 내 자식이 또는 남편이, 부인이 왜 나를 무시할까? 이 원인을 찾았으면 뉘우치며 반성하는 과정이 노력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에게 다 주었습니다. 내가 운용을 못해서 이동한 것 뿐이지요. 없다고 해서 돈을 빌리지도 말아야 합니다. 이미 돈을 빌리셨다면 반드시 갚으십시오. 안 갚는다면 그 대가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더 아프게 반드시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돈을 빌려서 해결하는 것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힘들어도 내 힘으로 이겨내려고 공부하며 갖추셔야 합니다. 공부하려고 노력하다 보면 목전까지 왔던 어려움을 자연은 풀어줍니다. 갖추려고 노력하는 자는 하늘에서 스스로를 보살펴 주시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저와 함께 시작해 보실래요? 내일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말입니다. 놀라운 변화를 저와 제 주변 지인들의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된 것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저는 공인중개사로서 부동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게도 어려움이 다가왔고 그러다 자연의 법칙을 알았고 자연의 법칙대로 바라는 마음 없이 티 없이 맑게 공부를 하려고 매 순간 노력했어요. 찾고자 하니 내 주변의 인연들로부터 나의 모순을 찾게 되었고 참회의 눈물을 흘렸고 깨닫기 시작한 그 순간 업종 불문하고 힘든 경제적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손님들로 문전성시를 이뤘어요. 저의 부동산 근처만 해도 너무할 정도로 한 집 건너 또 부동산이 아주 많답니다. 부동산에 대한 정부 규제가 많아져 줄줄이 폐업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계약을 하고 있는 와중에도 손님들이 몇 팀씩 앉을 공간도 없이 30분 또는 1시간을 제가 계약을 끝날 때까지 기다려 주십니다. 주변에 부동산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다른 곳을 가지 않고 불평 불만도 하시지 않고 그냥 기다려 주십니다. 오히려 저보고 조금 쉬면서 해야 되지 않겠냐고 저를 걱정해 주십니다. 그런 말 한마디에 제가 힘이 나니 최고의 집을 알아봐 드리려고 더욱더 노력한답니다. 뭔가 특별히 해주지도 않은 것 같은데 너무 고맙다며 지인들을 손님으로 또 모시고 오십니다. 보여주는 것마다 바로 계약이며 요새는 부동산이 온라인으로 광고를 하다 보니 전화 문의를 하고 예약제로 많이 오시는데요. 다른 손님들을 응대하느라 기다리실까봐 염려되어 말씀드리면 너무도 감사하게 본인들 시간이 아닌 제 시간에 맞춰주신답니다. 다른 업종도 아닌 부동산을 예약제로 한다니 제 지인들이 웃어요. 계약이 밀려 다음 계약은 어쩌지? 걱정을 하면 고객 쪽에서 먼저 시간을 변경하고자 완벽한 상황을 만들어주어 제가 미안한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대자연이 뭔가를 주실 때는 확실하게 완벽한 상태로 안겨다 주십니다. 이것은 티 없이 맑게 계산 없는 마음으로 공부할 때 벌어지는 상황이에요. 어쩌다 욕심이 들어가거나 계산하는 마음이 들어가고 불평불만을 하게 되는 마음이 생길 때에는 여지없이 손님이 뚝 끊긴답니다. 한 예로 저는 퇴근 후에도 9시, 10시까지 상담 전화가 많이 오는데요. 조금 쉬고 싶은데 전화가 계속 오니 짜증을 내면 바로 제 모순을 알 수 있게 손님들로 오는 인연들이 뚝 끊깁니다. 이것을 참 많이도 반복했어요. 신기하게도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이후로는 퇴근 후 여유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답니다. 제가 같이 공부하는 동생이 피부관리실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관리실 운영이 힘들어져 고민하고 있을 때 자연의 법칙을 알려주었고, 내 앞에 온 인연들 속에서 공부를 잘하고 있으니 저와 같이 지금은 룰루랄라입니다. 예전에는 먹고 살기 위해 일을 했다면 이제는 출근할 때 어떤 인연이 와서 어떤 공부를 하게 될까? 공부할 자세로 출근을 하니 돈은 덤으로 따라오게 된다는 걸 알았답니다. 지금 내 남편이 벌어다 주는 돈이 적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남편의 땀과 희생을 감사하게 여기고, 내가 지금 현재 돈을 버는 게 적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자리에서부터 공부를 하신다면 반드시 좋은 환경이 스스로 찾아오게 된다는 걸 경험하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감사한 일이 많은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